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자체를 뒤바꾸고 역주행하다가는 개최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5일 미국 CNN은 베이징 지하철 동계올림픽 앞두고 영어 이름을 한자로 대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베이징 지하철 안내 표지판 문구를 영어에서 한자로 교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영어로 서브웨이라고 표기돼 있던 것은 중국식 병음 표기인 젠으로 교체했고, 올림픽공원에 붙어있던 올림픽파크는 중국식 병음 표기인 아오림피크 공위엔로, 베이징공항 제2터미널의 터미널 2는 어라오 항잔로우로 교체됐습니다. CNN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방문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 누가 이런 글자를 읽고 원하는 위치까지 찾아갈 수 있겠냐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외국인이 길을 잃게 하도록 작업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난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지난해 12월 처음 시작됐고 베이징 전 지역에 걸쳐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CNN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은 개최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정비해야 할 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미친 일이라며 사실상 개최를 포기한 것과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 BBC는 영어 번역은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어차피 읽지 못할 거라면 아예 중국어만 표기하는 게 낫다. 이런 번역은 불필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베이징은 도로 표지판과 공공장소에 일관성 없이 써놓은 잘못된 영어 표기를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도록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제 문화적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0년 중국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외국 교과서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8월 중국 상하이 교육당국은 지역 초등학교의 영어 기말고사를 금지했습니다. CNN은 이들이 서구의 문화와 영어를 없애고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유의 전통 문화가 존재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지닌 대한민국의 전통을 훔치는 것이었죠. 중국은 서구 문화를 제한하고 영어를 버리면서 한국의 고유 문화를 훔쳐가 자신들의 속국 문화로 둔갑시키려는 일명 동북공정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얼음과 눈이 춤춘다에 한국의 한복과 상모 돌리기, 장구가 등장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중국의 국민 가수와 역대 메달리스트가 등장하는데 그 뒤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등장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 한가운데서는 상모 돌리기가 한창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열병식에서도 한복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상모 돌리기에 이어 장구까지 등장해 마치 모든 것이 중국의 문화인 듯 보이게 만듭니다. 드라마에서도 아무런 연관성 없이 김치가 등장합니다. 중국 TV 방송에서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회로 시작하는 유명한 동요 반달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지난해부터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한 뒤 수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순신 장군을 명나라의 신하라고 주장하는 등 끊임없이 동북공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중국의 발상이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유튜브나 틱톡, 각종 SNS를 통해 퍼지면서 진짜처럼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김치를 입에 물고 등장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가 중국 것처럼 인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상요원 의상을 이미 표절해 갔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상요원 의상은 태극기의 청색과 홍색을 사용해 한국적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한국 전통 의복인 두루마기와 동방, 토시, 긴 목도리 등을 활용해 단아하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놓은 의상도 빨간색, 파란색의 평창 올림픽 의상과 크게 비슷해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표절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라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 텐데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따라한 것이 아니다. 중국 전통문화 요소를 혼합한 것이라고 정색합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중국의 도발은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MBC의 대표 프로그램인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은 한복을 입고 나와 한식을 맛있게 먹으며 문학의 동북공정을 저격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유재석은 TVN 뉴퀴즈 온 더 블럭에도 독도 신발을 신고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독도 신발은 구매하면 독도협회의 일부 수익금이 후원되는 것이 알려지며 붙여진 별명인데요.
당시 유퀴즈의 제작진들도 자막을 통해 독도 신발을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알렸죠. 현재 여러 브랜드에서 독도에 후원되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 네티즌들이 유독 유재석이 신은 이 신발에 더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발을 만든 기업이 라카이 코리아이기 때문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제 중국의 동부 공정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애국 기업인데요. 지난 3.1절을 맞아 연예인과 협업을 통해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광고를 내보낸 데 이어 4월 1일 만우절에는 김홍도의 풍속화에 마라탕, 허거 등 중국 음식을 넣어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딤섬, 허거, 그리고 마라탕을 즐겨 드셨다라는 풍자를 했습니다. 제대로 중국을 한 방 먹인 역동북공정은 중국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이 한국 기업에게 앙심을 품어 웨이보를 욕으로 도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도원래는 중국 문화야. 한국인은 조상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했다. 한국은 역사가 없으면 바로 훔치는 거지? 2022년 라카이 코리아는 보란듯이 왜곡립 비판의 댓글을 단 중국 네티즌들을 소송으로 처벌하기 위해 미국 로펌과 손을 잡았고 국제소송을 준비해 현재 사건 번호까지 부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라카이 코리아에서는 또 한 번 중국인들이 뒷목 잡는 사이다 기획을 연출했습니다. 지난해 라카이 코리아는 중국이 왜곡된 사실을 정정할 때까지 무기한 판매 중단할 것이라며 거대한 중국 시장의 매출을 포기하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홈페이지를 개설 후 중국인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놀라운 속뜻이 있었죠. 이 머그컵은 중국인들이 따뜻한 차를 즐겨 마시는 것에서 고안해 따뜻한 물을 넣으면 검정색 머그컵에서 디자인이 나타나는 매직컵 같은 원리입니다. 상품명 부능도 전력사차윤. 이 중국어의 뜻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릴 수 없다라는 중국 속담입니다. 이 상품명을 지은 이유는 머그컵 디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상모 돌리기, 한복, 장구, 김치, 비빔밥, 심지어 평창올림픽 시상도우미의 상까지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중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한국 고유의 것들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 스스로가 만든 속담을 인용하여 역사는 절대 왜곡될 수가 없다라는 뜻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한글, 무궁화, 한반도, 독도 등을 그려넣은 한국 고유의 것을 디자인으로 새겨 국내를 비롯해 해외 사이트에도 판매하며 한국의 미를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2017년 론칭부터 2022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 기업이 보여주는 초심의 행보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죠. 2022년 새해를 맞이해 출시된 머그컵, 무궁화 피고지다 시온 머그컵, 독도 건곤감리 시온 머그컵,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는 디자인을 출시해 세계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라카이 코리아를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